이제 과목별 세무조정이 끝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취합해서 이제 소득금액을 확정해야 되니까, 조정계산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조정계산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인데, 그것도 이제 소득금액을 확정하죠. 이제 소득금액을 확정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전 단계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소득부인데 두 가지입니다. 40번은 사업소득이고 30번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입니다. 그러니까 30번인지 40번인지 정확히 넣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조정계산서가 이렇게 30번과 40번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같이 임대업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영위한다 그러면 회사 등으로 달리해서 조정계산서를 각각 들어와야 된다는 게 특징이죠. 한 회사에서 부동산 임대와 그다음에 사업소득을 동시에 작성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득을 달리해서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회사 등록을 각각 하시라. 그리고 뭐 각각 작성하는 경우가 같은 주인번호로 여러 개의 사업자분과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도 이렇게 구분해서 기장한 다음에 조정계산서를 가져오는 게 맞겠죠. 다음 이제 성실사업자 여부를 이제 성실사업자인지 아닌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 대리부분이 일반 기장, 일반 신고, 3번 자기조정지 작성 대리부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투입금액을 표준손익계산서에서 그러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소득금액 좀 합격해서 토득조정금액을 이제 가져오고, 그 다음에 기부금을 이제 조정한 다음에 소득금액 좀 합격해서 조정하지 않고 여기에서 조정합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된 거 14분 만에. 그리고 한도 미달이 발생했을 때 단기 이전 부인액을 이제 추인하고자 하는 경우 15분 안에서 이제 조정을 해서 필요한 단위액을 이제 적는 거다. 그래서 해당 16번 가세기간의 소득이 이제 1435, 579, 060 나오면 이거를 이제 신고서로 끌고 와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 밑에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네요. 대리구문인데, 대리구문을 정확히 내가 조정을 해서 신고하는 건지 아니면 타세무 대리인이 조정하는 것을 내가 신고하는 건지 정확히 표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1번은 내가 신고와 조정을 동시에 하는 경우고, 2번은 타세무 대리인이 조정한 걸 내가 작성한 다음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2번을 적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타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 등을 신고하고자 할 때는 네 가지 서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표준세무제표, 두 번째 조정수익금융형세서, 세 번째 이제 조정계산서, 네 번째 이제 조정반 지정신청서 등이 네 가지가 반드시 회사 등록을 한 다음에 첨부가 되어야 그거가 이제 신고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타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걸, 조정한 걸 내가 신고하고자 할 때 반드시 2번 체크하고, 2번 체크하고, 2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서식 꼭 첨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조정계산서 다 받고, 이제 조정계산서 후에 이제 공동사업장 용의 시에 작성하는 공동사업자 소득 분배경세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블록인 뭐 다른 거와 다를 게 없으니까 넣으시면 되고, 총 수익금액 직증연도 없고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표자와 주인번호를 넣은 다음에 분배 비율을 넣으시면 자동으로 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을 거기다가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온천증세액 있으면 표시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분배 비율을 넣으면 자동으로 이제 소득금액까지 끌고 온다고 했는데, 이 분배 비율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되니까 반드시 차익조정 뒤에 나가주셔야 돼요. 차익조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여기 차이가 0이 되도록 꼭 해주시고, 수익금액, 소득금액도 반드시 0이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참조사항까지 다 이렇게 읽어보시고, 자, 작성하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조정계산서가 완성되면 이제 신고서를 가야 되는데,
신고서 가게 되는데,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죠.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연말정산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했던 거랑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 때는 넣으면 자동으로 이제 계산돼서 결과를 자꾸 읽어주는데, 이제 종합소득세는 여러 여타소득이 있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하단의 메시지 처리가 많이 되고 있고, 직접적으로 금액을 뿌려주지는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꼭 보시고, 첫 번째 인적사항입니다. 인적사항을 또 불러오는데, 이 인적사항은 여러 군데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여기서 작성할 때는 여기서 전년도 인적공제사항을 불러와서 표시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신고서를 먼저 작성했다 그러면 신고서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소득공제 명세에 있는 그 양가족을 따서 이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록이 통해서 소득정보를 이제 이거는 신고서에서 불러온 거죠. 불러와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소득자 정보를 불러온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론 이제 여기서 전문도표를 불러왔을 때는 아이 등이 한 살씩 더 먹었을 거니까 여기 추가 공제 또는 특별 공제에 해당되는 것을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지출액 명세인데, 지출액 명세를 꼭 작성하셔서 이 지출액 명세가 각종 소득 공제 항목으로 해서 이쪽으로 반영돼서 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 지출액 명세를 작성해서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거. 본인, 배우자, 직계비서 각각이 쓴 내역을 직접 등록을 해주는데, 첫 번째 보험료, 두 번째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신용카드까지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밑에서 조정을 국수액 점사라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청구하는 건지 해서 이제 빠져서 다 금액을 넣은 다음에 이것들을 지출액 반영 누르면 이 금액이 상단에 이렇게 자동 반영됩니다. 국수액 신용카드라든지 뭔지 다 반영되고, 이렇게 반영된 것이 이제 특별공제 대부분에서 특별공제나 가격공제 이런 걸로 자동 반영됩니다. 물론 이제 연금저축에 관한 것들을 여기서 추가로 더 입력한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연금저축, 그 다음에 주택마련저축 등등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인데, 세액공제는 내국마트 세액공제하고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 세액공제, 기부전수자금 즉 10만원에 해당되는 거, 10만원 초과는 기본 공제로 법정으로 공제되죠. 그거랑 외국인 근로자가 조세 감면에 의해서 세액공제 받을 때 이런 것들을 다 기재로 해서 정확하게 작성한 다음에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면 이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죠. 그죠? 신고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라는데 아주 중요하죠. 우리 그 2배 사금 연기를 우리가 사업하고 부동산 임대는 조정을 통해서 조정 계산서 통해서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신고서에 반영하지만 그 외 이자 배당, 그 다음에 근로, 연금, 기타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직접 합산과세하는, 즉 개인별로 합산과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첫 번째 이제 신고유형입니다. 신고유형은 내가 직접 조정할 때 조정해서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다음에 신고 납부하고 할 때는 자기 조정.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거를 신고 납부하고 할 때는 내부 조정. 지금은 폐지되어 있지만 성실납세제도 대상이라면 3번, 그 다음에 간편장부로 들어갈 때는 4번, 그 다음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복식부기용자가 신고하고 할 때는 5번 추계 기준, 그 다음에 복식부기용자 이외에 사업자가 장부 기장하지 않고 들어가고 할 때는 추계 단순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아닌데 종합소득세를 2가지 이상 신고, 즉 신고서에서 신고 납부하고 할 때는 비사업자, 그 다음에
8번 성실신고 확인제를 이제 보낼 건데, 하고 잘 때는 성실신고 이렇게 8번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대리부분도 똑같습니다. 대리부분도 세무사가 기장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조정만 하는 건지, 아니면 신고만 하는 건지. 4번 성실신고 확인을 거치는지, 이렇게 대리부분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4번 성실신고 확인은 기장이나 조정 신고를 포함합니다. 앞에 내용을 포함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장문인데, 혹시 부기용자인지, 간편자부대상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이렇게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원래 동시된 자기의 의무사항을 기재하는 거지, 간편자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복식부기 의무에 의해서, 복식부기 기장을 했다 치더라도, 이 기장문은 2번을 넣어야지, 복식부기로 했다고 1번 체크해버리면 안 된다. 세무서에서 통보받은 기장문은 그거를 이제 체크해서 넣으시라는 거죠.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면 1, 간편자부 대상자에 해당되면 2, 사업자가 아니다 그러면 3, 그래서 넣어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하단입니다. 소득명세인데 소득 이걸 이제 2배 사근 연기에서 순서대로 이제 넣을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개 소득을 다 해서 이제 넣을 수 있고 그 여러 개 소득을 이제 반드시 우측에 합계를 줘서 합계까지 산출할 수 있게 이제 수록이 됩니다. 전매신고할 때. 첫 번째 이제 볼 거는 이제 이자 대상인데 이자 대상은 금융소득이다 이렇게 말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현 적용됩니다. 4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4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되고 원천 납부로서 이제 납세금과 종결 된다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소득구분 앵커서 나왔을 때 하단에 비영업대금 이자는 11번, 원천징수 안 하는 이자 12번, 즉 원천징수를 못해서 이제 종합과세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13번 구개이자, 15번 부개이자. 부개이자도 뭐 원천징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종합과세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건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사항을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원천징수 된다 그러면 조건부에서 4천만 원 초과할 때 그때 이제 종합과세가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원천징수 못하는 경우에 그때만 이제 4천만 원 이하도 종합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게 백칭이니까 그런 것도 잘 보시고 잘 기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업자 번호별로 여러 군데서 이제 다르게 있다 그러면 사업자 번호별로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기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자 번호, 즉 금융기관별로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이제 배당도 이제 금융소득인데 금융소득은 이자와 뭐 이게 다를 게 없이 이제 종합과세 된다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자와 달리 법인당에서 한번 과세되는 소득은 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이중과세 조정이 실현이 됩니다. 이중과세 이중과세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중과세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중과세 조정을 하려면 반드시 그로서 즉 11%를 소득액에 합산시킨 다음에 소득에 합산시킨 다음에 이걸 한도로 세액공제해 준다는 게 특징이니까 그로서 11%를 반드시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특징입니다. 그로서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것만 그로서 그래요.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은 그런 외국에서 받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중과세 조정해 줄 이유가 없죠, 그죠? 법인 단계에서 과세를 당했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하는 거지 과세를 안 당했다 그러면 이 그로소득이라는 건 즉 11% 가산이 없는 거예요. 잘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원천징수세액은 이 소득을 총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기재되는 것이다. 그것도 보시고 그 다음 이제 30번 부동산 임대에 대한 소득입니다. 30번 부동산 임대는 지금
외부 조정이고, 타회사 코드에서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서 이제 신고 납부하게 되는 건데, 주민번호도 같은 주민번호로 해서 이제 소속금이 일치한다 그러면 타회사에서 등록한 조정계산서를 들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수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금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소속금이 일치하고 주민번호가 일치하고, 그 다음 회사 코드가 정확히 코드에서 일치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자 번호까지 넣고, 그 다음에 주업종 코드, 즉 수익금액이 가장 큰 어떤 코드, 기준경비율 코드 넣고, 그 다음에 총 수익 금액을 넣는데, 자동으로 끌고 온다 그랬는데, 자동으로 총 수익 금액 명세서, 총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그 금액을 끌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득금액은 조정계산서에서 이 소득금액은 조정계산서에서 구분다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경비는 수익금액과 소득금액 둘 간의 차이가 여기에 이제 기재되는 거니까 운영용 숫자예요. 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 그 둘 간의 차이는 필요경비로 이제 기재가 된다는 거죠. 다음에 공동사업장일 때는 반드시 공동사업장에 해당 공동사업장 구성원들이 소득을 분배받아서 구성원들이 신고 납부하게끔 해야 되니까 여기서 반드시 여체크한 다음에 소득을 배분해야 돼요. 소득은 아까 봤듯이 공동사업자 소득 분배명세서 작성을 통해서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하면 이렇게 이제 각 사업자가 신고 납부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동사업자일 때는 반드시 여를 체크해야 조정계산서의 금액과 여기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이 틀리더라도 이렇게 안 되지. 이게 이제 체크 안 되면 그 금액 일치 여부가 이제 체크되는 거니까 반드시 여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사업장에 비대피자가 신고할 때는 다른 소식은 신고하지 않고 신고서만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네 가지 소식 조정후, 그다음에 조정계산서, 조정관리시장서, 최순재무제표 이런 것들은 이제 사본으로 제출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사업장 여부를 체크했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반드시 체크해서 내가 덤핑 쓰는 그런 부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공동사업장 받고 두 번째 그 다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득인지 이제 봐야 되는데,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인력개발진 부분에서 석박사 인건비 빼고는 최저한세 적용이 다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체크할 필요 없지만, 부동산 임대는 딱 한 가지 소득 공개인 경우만,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일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중소기업 투자조합 출자 소득 공개, 중소기업 투자조합 출자 소득 공개를 받을 때만 최저한세 적용이 되는 거니까 꼭 참조해 주시고, 그때는 여기서 1을 체크한 다음에 넘어가야 최저한세 적용해서 금액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시작일과 종료일 넣고, 그 다음에 주소지 넣고, 주소지에서 신고 납부하니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국내인지 국외인지 사업장이 토지지 넣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공동사업장 여부가 있는데, 공동사업장에 대표 공동사업자를 넣는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정해주시고, 그 밑에 이제 특수관계인도 이제 넣을 수 있게 많이 볼 거예요. 특수관계자는 지분율을 허위로 했을 때만 넣습니다. 그것도 세대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까지의 이제 특수관계자가 세대를 같이 하는 거, 그리고 지분율을 허위로 했을 때 그때 이제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가서 주된 소득자가 신고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뭐 공동사업자 소득 분배명세서도 작성 안 해요. 그때는 한 사람이 다 명이 쓰는 거니까 위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을 보는데, 사업소득은 40번이죠. 40번이고 조정 여부, 그 다음에 회사 코드를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부동산자가 있죠. 조정계산서의 금액, 주권은 수익금액 조정연수세, 수익금액, 그
뭐, 됐습니까? 그래서 창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근로소득이 있다 그러면, 근로소득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주는 사업장의 주인번호, 아니, 사업장 등록번호, 그다음에 자기의 주인번호를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총수익 금액은 총수액 넣고, 그 다음 필요를 넣으면 이제 자동 계산되는 건데, 근로소득 공제가 이제 자동으로 계산돼서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비용은 크게 없는데, 주의할 거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적용될 수 있다는 이렇게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도 유념해 주셔야 돼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계산해서 근로소득 상실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50만 원 한도로 공제되죠. 지금 현재 세액공제 나는 건데 메시지로 자동 계산 금액을 표시해 주는 거니까 그것도 참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탭 가서 이월결손 및 공제를 보겠습니다. 이월결손 또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와 사업소득 잘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왜 구분을 해 주셔야 되냐면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결손과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과 통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기재해 주셔야 되고 구분 등록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거는 당연히 부동산 임대에서만 공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과 이월결손금은 반드시 타소득과 통상할 수 있고 순서도 여기에 자동으로 이제 이제가 돼 있죠, 그죠?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 다음에 이자, 배당,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 출단, 배당, 이렇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게 특징인데,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사업소득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이제, 이월결손을 안 빼도 되는 경우가 이제, 공제 안 해도, 지워도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소득세가 적용되고, 그리고 종합소득과 비교해서, 비교 산출세를 이제 적용을 시킵니다. 종합소득세를 한번 과세해보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로 한번 과세해보고 해서, 둘 중 큰 금액을 이제 산출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결손만 소모시키고, 이월결손만 소모시키고, 산출세액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월결손금을 선택적으로 지울 수 있다. 그리고 엄청 납부되는 14% 세율이 적용되는 그런 이자 대상에서는 당연히 결손과 이월결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아까 말했다시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라도 이렇게 이제 이월결손만 소모시키고 결손금만 소모시키고 산출세액은 줄어들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그 금액을 지워주면 되겠다. 이게 이제 특징이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자하고 배당은 14%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이월결손과 결손을 착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금액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원천징수 및 준비금을 가는데, 원천징수는 지급받는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 기재하고, 원천징수액 넣고, 결정하는 분무리가 없을 건데, 준비금은 약간 주의하셔야죠. 준비금은 이제 두 가지. 문화사업 준비금하고 연금 인력개발 준비금이 이제 해당되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정확히 기재한 다음에, 물론 이제 준비금 조정에서 조정을 하고 오셔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공제할 금액을 계산해서 이제 분석을 넣고 조정하는. 그 다음에 뒤에 사업자 번호는 준비금을 공제받는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를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소득공제 명세서인데, 소득공제 명세서는 아까 우리가 소득공제 신고서에서 이제 작성한 걸 이제 눌러서 표시할 수도 있고 직접 넣을 수도 있다. 이게 특징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소득공제 명세서에서 봤으면 참조하시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또 주의할 거는 한도를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서 이제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한도는 하단의 메시지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니까 메시지 하단 메시지를 참조해서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공개해 가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소기업 출자 소득공제가 있었을 때는 세전세 적용이 부동산 임대에서 세전세 적용이 되니까 주의하시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공제가면 사업장에 사업장을 넣어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이제 한 두세 가지가 나오겠는데, 우리 그 가산세 계산서라는 서식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입력하기에 불러오기 해봐야 절대 불러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주의할 거는 이런 게 되겠어요. 좀 더 차이가 있는 원수동 미제출 가산세라든지, 그다음에 다 소득법상 인정된 성시주고 확인제 안 했을 때 5% 가산세 있다고 했죠. 그 금액을 이제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에 넣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시금 확인제를 반드시 이제 성사통에서 확인을 맡아서 이제 신고 맡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됐을 때는 상속세기 5%의 가산세를 이제 내게 돼요. 그럴 때 난이 있어야 되는데 난이 없어서 15번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에 넣어요. 그래서 그거를 넣고 영수증 수치명세서 미지출 가산세 2% 계산서 넣어주시면 이제 소득 차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비슷하니까 여기서 참조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택 매매일 때는 뭐가 이제 세율이 작은 과세 되기 때문에 일단 세율 조금 파악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소득 가서 금융소득 비교산출세액을 산출하는 거 이제 참조하시는데, 이거는 자동계산되기 때문에 2003년 이전 거가 있을 때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계산 8번으로 갑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8번으로 가는데, 8번은 먼저 이제 세감면인데, 세감면은 이제 중요한 게 음식점일 때도 세감면이 아니 음식점일 때도 이제 중소기업으로 해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은 안 된다고 했죠.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 안 되니까 음식점이 들어왔을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factor는 공제 감면 사업장이 있다. 그리고 이 세액 감면은 세액 감면 조정계산서에서 조정된 그 세액을 금액을 이제 보고 넣으시면 되겠어요. 이제 조정을 해주시고, 그다음 세액 공제라서 이제 보는데, 아까 배당 그로스업이 있을 때 배당 세액 공제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배당 세액 공제 고려를 해주시고, 그것도 이제 그로스업 금액 한도로 해서 이제 밑에 자동으로 메시지 처리되는 거니까 참조하셔서 금액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 공제가 있는데, 사업자 개인 직접 넣을 때는 이제 2만원이죠. 세무 대리일 때는 이런 이제 금액이 높고, 이제 한도 잘 보셔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온전징수 영수증을 전자제출 했을 때는 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공제가 있어요. 사람당 100원, 일용일 때는 300원 해서 세액공제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째 세액공제는 여기 보는데, 아까 근로소득이 있었을 때는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반드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한도가 하단에 계산돼 있죠. 이 계산된 것을 당장에 넣어야 된다는 거. 내는 이걸 다 수기로 계산해서 넣었는데,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했습니다. 밑에 하단을 보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납세, 중간에 나가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참고해서 기대해 주시고, 아무래도 블록에서 다 기대되고. 그 다음에 차량 납부할 때 이제 마이너스일 때는 이제 한국기사 그래서 넣으시면 이 기사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분납인데, 이 분납 금액을 반드시 넣어주시라 그랬어요. 분납을 하든 안 하든 분납 금액을 넣어주시라는 거죠. 분납을 하는 게 당연히 낫겠죠. 2개월 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분납을 해서 혜택을 받으셔야 되겠죠. 분납 적은 다음에 전체 납부해도 돼요. 그러니까 분납 금액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소득세 받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